송내고등학교 24년 1학년 2학기 중간 수학 총평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송내고의 특징이죠. 역시나 교과서 문제 중요했다. 교과서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편이고, 두 번째도 역시나 학교 프린트 중요했다. 학교 프린트에서 굉장히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해서 보느냐가 송내고 시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암기하는 건 뭐 정답만 외우거나 풀이를 외우거나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면 기본적으로 60점은 넘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바로 한 주 전에 저랑 수업해서 20점대였는데 한 주 전부터 시작했어요. 급하게 들어온 친구였는데 20점대였는데 60점대 나왔습니다. 이것만 시켰는데, 그래서 이 정도만 정확히 원리만 가지고 배워도 송내고는 기본적으로 60점은 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실수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고등급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이 실수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상 이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 검토하는 거를 각 잡고 시간 제거하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풀 때 한 줄 한 줄 풀 때 검토하는 습관을 그걸 들이는 게 사실 송내고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학교 어떤 시험 심지어 수능까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검토하라고 해서 시간을 내서 검토하는 거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다시 말해요, 그것보단 순간순간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어쨌든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었고, 그래서 송내고는 항상 만점 방지용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논술형 4번이랑 객관식 17번이 그러했는데, 이 만점 방지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서 안 내고 외국 문제 가져다가 내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안정적인 1등급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런 문제 풀면 뭐예요? 실수하면 어차피 똑같은데. 그래서 이거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실수 안 하는 것이 그게 성적 받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핵심 개념은 요 대우명제를 이용한 해석, 요건데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언제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대우명제를 이용한 해석은 또는 적어도 아니다를 기호로 쓰면 요거죠. 그래서 이런 최소한 이런 세 가지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 명제를 해석할 때 이 대우명제를 이용하는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가조건 봤더니 집합 A가 1을 원소로 가져야 되며, 또 이제 실수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걸 보니 집합 A는 허수를 가져서는 안 된다. 뭐 실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 같죠. 그래서 해보면 집합 A는 1을 원소로 갖는다 정도를 읽을 수 있겠고, 조건 가능. 자, 조건 나가 중요한데, a제곱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가 아니면 a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아니다. 이 아니다라는 말은 읽기가 되게 불편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제를 봤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우 명제로 바꿔보면 결국 a가 a의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a의 원소이다 라는 말로 바뀌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뭔가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그 녀석을 제곱해서 1을 뺀 것도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집합 A는 1을 원소로 갖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을 원소로 가지면 1제곱 빼기 1도 원소로 갖는 거죠. 그래서 1을 원소로 가짐으로 0을 원소로 갖게 된다. 그런데 다시 연쇄작용, 0을 원소로 가지니까 0제곱 빼기 1도 원소로 갖겠죠. 그래서
0을 원소로 가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게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을 원소로 갖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다시 0이지. 그럼 이제 0이 나왔으니까 그럼 0을 또 집어넣어봤자 그러면 이번 또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끝. 즉 1을 원소로 가진다고 한 거에서 0도 원소로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도 원소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쇄작용이 나타나서. 자, 그런데 문제 다 조건에서 A는 원소가 4개래. 자, 그럼 보니까 지금 A는 이 1이랑 0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3개는 이제 확정적으로 갖는 건데 뭔가 하나의 원소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집합 A가 이런 식으로 얘네 3개는 이제 확정으로 갖는 거고 뭔진 모르겠는데 하나를 원소를 더 갖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계속 연쇄작용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네모를 원소로 가지면 네모 제곱 마이너스 1도 원소로 가지게 될 텐데 그 네모 제곱 마이너스 1이 추가가 돼버리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버리니까 4개라는 거에서 말이 안 되잖아. 즉 뭐냐, 네모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다른 뭔가 네모라는 애는 갖긴 가져야 돼. 그래야 4개가 되니까. 근데 이 네모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네모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추가적으로 더 생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얘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면 된다. 네모를 원소로 가지면 네모 제곱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데 그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생긴 게 없다는 거죠. 4개가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네모 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네모 0이지. 근데 0은 뭐 이미 우리가 더 얘기할 게 없는 녀석이고, 그리고 네모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거, 네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또 이미 있는 것들이니까 적합한 애들이 아니죠. 그 다음 네모 제곱 마이너스 1이 1이 되게 하는 거, 요거는 네모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모가 루트 2면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루트 2 제곱 빼기 1이니까 1을 원소로 갖게 된다. 근데 1은 이미 여기 들어있으니까 추가로 뭔가가 더 생기지 않았다 해서 4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모가 루트 2면. 마찬가지 논리로 네모가 마이너스 루트 2여도 들어가서 또 1이 생겨버리니까 추가적으로 더 생기지 않아서 가능하다. 여기까지 찾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 이제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한 포인트가 뭐다? 자, 얘랑 똑같은 걸 갖는 거야. 네모 제곱 마이너스 1이랑 네모가 똑같아 버리면 그러면 뭔가 더 생기지 않겠지. 얘랑 똑같으면 이거가 그대로 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뭐가 더 생기지 않아서 4개가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 네모 제곱 마이너스 1이랑 네모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네모는 뭐냐? 자,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공식 쓴 거지. 근해 공식 써서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모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혹은 네모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면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원소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규칙, 연쇄작용 나타나지 않고 4개의 원소가 유지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집합 A의 개수, 이걸 가능한 집합 A의 개수는 몇 개냐? 그래서 집합 A는 얘네에다가 루트 2가 있는 거,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는 거, 얘가 있는 거 해가지고 총 4개의 집합이 저 조건을 만족하게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